이런 이야기가 진짜 사주 원리인 거라고 믿고 사주를 공부하면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사주를 10,000명 이상을 보든 사주를 10년 이상을 보든 정말 아무 발전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사주격한쌤 사교쌤입니다. 자, 명리학의 사교적이고 진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사주통변 시에 만나게 되는 난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주 명리를 가지고 손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도 저의 주된 일이지만 저는 어떠한 사주든 좀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주 강의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사주든 애매한 사주는 없기 때문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주와 운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것을 바탕으로 실전 상담, 즉 통변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주가 품고 있는 함의를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주를 잘 풀어서 활용해서 통변까지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려면 처음에 좀 잘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중에 넘쳐나는 갖가지 잘못된 이론과 제대로 된 이론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명리학의 발생 배경과 그리고 흘러온 역사,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좀 명리가 전파되면서 지금의 사주를 보는 방식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생각이 깨어지면 사주 공부는 반이 끝난 거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모든 공부나 일이 그렇듯이 열심히 하는 자세는 좋지만 만약에 방향성을 완전히 엉뚱하게 잡으면 그 열심히 한 시간이 모두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주를 보는 관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해서 지금도 이 방법을 다 쓰면서 사주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신살로 사주를 잘 본다, 혹은 어떤 선생님은 용신을 보면 안 되고 지장간을 해석해야 고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사주를 볼 때 지장간은 당연히 봐야 하는 거고요. 신살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주의 기륭을 보는 핵심 키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재물운을 볼 때는 어떠한 관법으로 사주를 봐야 하고, 부동산운을 볼 때는 어떠한 관법을 봐야 하고, 예를 들면 배우자나 결혼에 관련된 특정한 케이스는 또 어떠한 관법으로 봐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알고 싶어하는 분야의 사주 보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부를 이어가도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볼 때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가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판단한 후에 이 사주가 조금 더 발전하는지 혹은 퇴보하는지, 이것을 자평진전에서는 성중유패, 폐중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판단이 되면 나머지는 조금만 요령을 익히면 이걸 실전 통면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내 사주에서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재물운을 보는 방법을 굉장히 좀 궁금해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재물운을 사주로 보는 법을 검색해보시면 사주 내에 특정 귀인이 있어야 한다거나 운에서 재가 들어와야 재물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주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가 들어와서 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귀인이 사주 내에 있다는 게 진짜 사주가 말하는 부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의 원리라면, 자, 누구나 그냥 본인 사주를 만세력으로 열어보고요, 그냥 운에서 재가 들어오는 것만 들여다보면 될 텐데 굳이 이걸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해서까지 볼 내용이라는 거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주 용신이 편관일 때 재성이 들어와서 만나면 안 좋다는 것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사실 안에서도 오히려 재성이 들어와서 재물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반대로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재가 들어와서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금방 반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재물운이라는 건 절대 운에서 재가 들어와야 좋다는 게 아니라 사주가 운에 의해서 더욱 맑아지거나 격이 높아지는 건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물운은 직업운과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있어야 재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물운이 좋아지는 건 직업운이 좋아지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주 간혹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횡재수라고 하는 것들이나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등의 그렇게 갑작스러운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운을 보는 법도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운과 직업운을 보기 위한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네. 다시 또 해봐.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주는 66세 여자분의 사주로,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운이 갑술 대운으로 지금 바뀌는 묘월 정화의 편인격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 사주는 어떤 운을 만나야 재물이 좀 늘어나는 케이스라고 좀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좀 젊었을 때 지금 지나온 대운을 좀 표시해 봤는데, 지금 26세 때부터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오고 있는데, 특정 어떤 대운에서 재물적인 걱정 없이 내 능력보다 좀 더 벌어들여서 풍요롭게 지낼 수 있냐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사주를 보여주면서 물어본다면 어떤 대운이 재물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세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에서 좀 정관이 떠주고 이렇게 재가 들어오는 임신 대운이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명주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임신 대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재물이 쌓이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 있던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 대운이 되게 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주천간에서 이렇게 가장 귀한 정관이 들어오고 지지에선 재물을 상징하는 이 재가 들어오는데, 왜 어려운 지경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물이 과거보다 모이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을 이어가는 정도로만 되고 오히려 좀 한 번씩 어려웠던 시절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운에서 관이 와야 좋고 재가 와야 좋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정도의 난이도의 원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하는 풀이를 잘 따라오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는 편인격입니다. 이 사주는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지는 이 월지 편인 자체가 용신인데 천간에는 지금 보시면 이 묘중에서 투출한 갑을목이 천간에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이고, 그리고 학문이나 부모, 자격, 그리고 내가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온 것들을 이야기하는 계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가 용신일 때는 이 인을 무조건 살려놓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천간은 이 인이 투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땐 우선 이 사주천간에 운에서 이 갑을목이 들어와도 괜찮은지를 보고 이 유정함과 무정함을 좀 따져야 하는데요. 이 사주는 대운에서 이렇게 인수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운에서도, 그리고 1년 안에 절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월에서 일진만 하더라도 천간의 갑을목이 엄청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을목이 뜨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주의 구성이 천간의 갑을목 인수가 닫히게 된다면 사실 이 사주는 좀 무정하게 돼 있는 모양으로 명주가 발전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사주천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시간에 있는 편제가 운에서 들어오는 이 갑을목을 좀 극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식신이 재를 살리기 전에 이 비견이 이 재를 일부 극하고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비견에 의해서 오히려 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비견이 굉장한 희신, 즉 상신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비견의 덕을 봤다는 거는 내가 인덕도 있고 내가 나름 하고자 하는 방향을 능동적으로 항상 좋게 찾아가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사주 지지도 보시면 일지에 이 재가 이 인수를 좀 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재가 지지에서도 좀 큰 기신, 병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주를 잘 보시면 다행히 연지에 있는 정관이 묘목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을 좀 약하게 하고, 그리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 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이 상당히 이 사주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관은 기본적으로 기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유하자면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나 혹은 일을 하더라도 나랑 같이 일하는 윗사람이나 남편 덕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사주는 지지 모양이 그래도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임신대운은 오히려 직업적인 부분이나 재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대운방이 요 신유술 재로 들어온 게 문제입니다. 자, 계속 강조하게 되지만 사주에서 운을 판단할 때 들어온 십신이 재가 들어오고 관이 들어온다고 이것을 얻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사주 모양에 문제가 없어야 이 재와 간의 좋은 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의해서 사주 모양을 망치면 이 들어온 기운으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신은 절대적인 개념의 좋고 나쁨은 분명히 있지만 내 사주에서 상대적으로 나쁘게 작용을 하면 그것은 나쁜 걸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우선 대운이 이렇게 신유술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이 정관이 보호하는 이
인을 재의 극을 좀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와 더불어서 이렇게 운이 신유술 방으로 가게 되면은 이 천간에 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결정타가 있는데 이렇게 임수가 뜨게 되면 이 재를 제어하고 있는 이 비견이 정임합으로 이렇게 합의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쓰기가 어렵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천간의 재가 완벽히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운에서 만약에 갑을목이 뜨게 되면 갑목은 기토에 합의되고 을목은 재에 의해서 완전히 모양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주분의 발전이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운 안에서 만나는 세운이 만약에 이 재를 약하게 하거나 다시 인수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명주의 직업 내에서 성과가 드러나고 재운적인 부분의 결과로 이어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의 운을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한 상황 인식은 운에서 우선 재관이 들어온 건 맞지만 사주가 무정해졌기 때문에 이 재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김을 통변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천간에 있는 정관이 요 비견을 합하고 지지에 있는 재가 의해서 인이 깨지기 때문에 흔히 이 정관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나라에서 혹은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나를 좀 제한하거나 제재를 걸어서 오는 관제수 같은 것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은 남편으로 인한 어떤 금전적인 손해 혹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확장하는 것들이 문제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의 상황 인식을 시켜주고 이 안에서 또 문제가 되는 세운과 그리고 좋아지는 세운을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세운이 좋지 않다면 심지어 절운까지 찾아가며 명주분에게 말씀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 제가 항시 저랑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절대 하나마나한 주먹구구식의 통변은 안 됩니다. 자, 대운이라는 게 1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운이 나쁘다면 그 10년이 무조건 계속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에서 특히 좋아지는 세운이나 나빠지는 세운을 좀 잘 찾아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명주분의 계획을 좀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주분이 원하는 상황이나 이런 방향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이 명주분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갈 건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결혼운이나 배우자운을 보는 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통 20, 30대 손님들과 상담을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언제 결혼을 하느냐 혹은 언제 연애를 하느냐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이 언제라는 것에 좀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요. 사주를 볼 때 내가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연애를 하는 시기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결혼 생활을 진행하면서 평생 해로함의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하고 결혼하는 시기에 운이 문제가 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까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주를 막상 봤는데 배우자나 결혼에 문제가 있는 사주는 결혼을 하지 말거나 혹은 그냥 늦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 이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배우자 운이 좀 약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세운을 잘 보고 궁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최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주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28세 여자분의 사주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명주분에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사주를 판단하고 통변을 진행하시겠나요? 이 사주는 명주분의 어머니가 그 따님의 사주 상담을 받을 때 결혼 관련된 부분을 좀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 사주는 사주의 배우자 운이 약한다는 부분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운에서 시기적으로 남자와 혹은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추천할 만한 결혼 시기라든지 궁합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주의 모양 같은 것들도 이야기해야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이모일주는 여자가 그래도 결혼을 잘하고 남편 덕을 본다고 하는데 자, 그것도 결국 앞에 재물운이나 직업운을 볼 때와 같이 사주 내의 구성이 올바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래도 할 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진월 임수 7살 편관격입니다. 자, 여러분들 7살 편관은 다 아시다시피 흉신이기 때문에 이 7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상에 좀 극을 하다못해 일간이 좀 왕해하는데 이 사주는 지금 일간이 축토의 뿌리를 하나 있는데 이렇게 왕한 재에 의해서 관살이 모두 살아오기 때문에 이 남편 자리와 그리고 자식 자리가 이 사주 내에서 오히려 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간은 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진중에서 갑목이
투출한 천간은 지금 칠살격에서 식신격으로 변격이 돼서 천간은 이 간목이 용신이 되었습니다. 또 식신이 용신일 때는 기본적으로 재를 만나면 부할 수 있고 혹은 칠살을 만나면 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주는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신생재, 즉 내가 가진 재주나 기술로 부를 갖출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양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일간이 이렇게 신약한 중에 식신이 재를 본 건데 지지도 이 재가 왕에서 관살이 다 살아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다신약 그리고 관다신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내가 가진 부나 직위를 오래 유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천간의 이 기가 지금 식신이 재를 생하다 보니까 자, 이 재의 뿌리도 왕한데 이 식신이 재를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가 왕한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운에서 결국에는 언젠가 칠살 편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무신 같은 대운이 들어오게 된다면 식신이 살을 제거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 재가 살을 완벽히 생하고 있고 지지도 지금 살의 뿌리가 엄청나게 왕합니다. 그에 비해서 식신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살의 형태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주 모양도 그렇고 운에서도 좀 한번 배우자 문제나 결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직 좀 남았고요. 이분이 지금 올해 9월경에 대운이 이제 정미대운으로 곧 바뀌게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미대운을 한번 그냥 얘기해 볼 텐데 정미대운은 천간에서 재를 만나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월지 칠살 편관격에 이렇게 정관이 다시 들어온 거는 이 사주 지지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자, 근데 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렇게 보통 일지나 시지 같은 것들을 합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운 내에서 세운에서 식상이나 관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을 하는 시기의 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정미대운 중에 2028년으로 들어오는 무신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살이 뜨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결혼이 발생되는 시기가 들어왔을 때 자, 무조건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무조건 결혼을 하세요가 아니라 운이 좋고 나쁨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십신의 구성과 지지궁의 관계로 어떻게 보면 좀 유추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들어온 운이 만약에 결국에 내 사주를 어렵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 시기에는 결혼에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8년 무신년은 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대운천간에서 지금 제가 완벽히 살아나고 있는 중에 세운에서 무신 편관이 뜨게 되면 이 편관이 완벽히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식신이 있기 때문에 살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대운을 잘 보시면 정미대운으로 들어온 중이기 때문에 이 미토는 천간에 떠있는 이 간목 용신의 12운상상으로 묘지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세운방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가 신유술로 흐르기 때문에 이 식신이 굉장히 힘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신이 살을 제거하기 어려운데 천간마저 재가 왕에서 세운에서 들어온 살이 완벽히 살아나기 때문에 자, 직장 문제도 포함될 수가 있고 남자로 인한 문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이분한테 결혼 운이 들어왔으니까 결혼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 결혼을 하면 좀 좋을까라고 하면 세운에서 이 사주 지지의 무력함이 해결되는 신유술 방에서 해자축 방으로 가는 중도 좋고요. 천간에서 이제 일간을 방신하는 인이 뜨거나 혹은 이 비겁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아무래도 결혼을 좀 고려하는 게 좋긴 한데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주가 배우자 운이 약할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분 사주 궁합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통 결혼을 볼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관이 들어오고 식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결혼을 할 때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의 모양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통변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주와 운이 얘기하는 기lum을 반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주 내에서 결혼운이나 배우자 운을 보더라도 사주의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의 구성이 운에 의해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더 볼 텐데 자, 부동산 운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주 상담 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운이 좋은 시기를 물어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가 손님에게 듣게 된 내용인데 제가 좀 뜨악한 게 어떤 사주 보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토기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다고 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에서 재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고 관이 들어오니까 직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의 이야기입니다. 토익에는 물상적으로 보통 대지나 땅, 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는 건 사실 공감을 하는데, 사주 내에 토기가 들어와서 사주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절대 부동산으로 오늘 보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건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눈치를 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이 좋으려면 어떻게 운이 되어야 할까요? 자, 이것도 역시 사주 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서나 계약운이 좋아지는 시기를 볼 텐데, 기본적으로 사주가 운에 의해서 무정하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하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인월 정화에 지금 정인격의 사주로, 그러니까 제 기억에 명주분이 이제 부동산 경매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이번 기유대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조심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사주 내에 지금 토기가 상당히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운에서도 지금 보시면 계속 토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운이 좋은 걸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명략은 말 그대로 학문이기 때문에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좀 사주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명주분은 지금 이 기유대운 중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계약한 부동산이 좀 말썽을 일으켜서 작년 갑진년이죠. 상당히 고전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주는 오히려 운에서 토기가 들어왔는데 부동산 운이 없을까라는 것은 사실 사주와 운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인월 지금 보시면 정화의 정인격입니다. 자, 지금 인중에서 천간에 이렇게 인수와 식신, 상관이 모두 투출했는데 사주 천간 모양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다가 많았습니다. 자, 원래 인수는 이렇게 일간도 왕하고 인수도 왕한 경우에 이렇게 지금 기토나 무토 같은 식상을 같이 만나는 거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토가 이 간목을 합을 해서 이 인수도 쓰기 어렵고 식신도 쓰기 어렵고요. 말썽이 되는 상관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금 이 식신으로 인해서, 자, 이 정이 상징하는 문서나 자격을 취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좀 편하고자 내가 좀 부주의해서 항시 문서를 취하는 것에 좀 어려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주가 운을 보지 않더라도 우선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기유대운 같은 경우가 더 문제라는 것인가인데, 우선 대운에서 이렇게 식신이 뜨는 것은 이 사주에 지금 인중에 있는 기토, 식신이 투출한 것이므로 보통 천간에 식신, 용신이 드러나게 되면은 먹고 사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우선 이 기토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신유술로 가는 게 우선은 이 대운만 놓고 봤을 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원래 인수는 요 재를 만나는 게 좀 무섭지만 이 사주는 지금 원래 이 연지에 있는 이 비견이 요 인을 합하고 있는 게 운을 배제하고만 놓고 봤을 땐 요 인수가 인에 의해 합을 당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격이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 대운에서 만약에 신유수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 비견이 이 재로부터 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는 요 비견을 좋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유대운 중에 왜 하필 이분은 갑진년부터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좀 보셨을까라는 건데, 답은 대운과 세운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세운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대운이라는 건 10년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사실 이 대운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고 나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 사주는 지금 사주 원국에서부터 이 기토가 간목에 의해서 합이 되어 있는 중인데요. 자, 지금 세운을 보시면 간목이 들어오면 운에서 다시 인수가 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서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대운을 보시면 이 갑기합이 돼서 다시 인이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사주는 지금 이렇게 신유술 방으로 들어온 중에 요 화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지금 보시면 재로부터 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데 세운에서 이렇게 토기, 진토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 재가 살아나기 때문에 요 인이 지지에서도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는 보통 문서나 자격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히려 이 사주는 지금 이 토기로 인해서 망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돈 문제, 그리고 문서로 인한 골치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히려 조심해야 함을 말씀드릴 때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자들은 사주를 보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실전에 사주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다시 잘 들여다보면요. 그럴 겁니다. 일부 사주에서 간혹 맞아들어가는 내용들이 간혹 아주 가끔 맞는 내용들만 넘쳐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저는 사주가 미래를 다 알아맞추는 해상도 높은 예언서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주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보는 법만 익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대운과 세운, 그리고 절운. 자, 그리고 왜 어떠한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그런 시기를 좀 이겨낼 자세를 갖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세가 좀 중요한 이유는요. 자, 인간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인간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명리는 그렇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운에서 재가 들어와서 돈을 번다, 관이 들어와야 취직한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사주 원리인 거라고 믿고 사주를 공부하면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사주를 10,000명 이상을 보든 사주를 10년 이상을 보든 정말 아무 발전이 없고요. 오히려 이 잘 짜여진 명리학을 사람들에게 신뢰도까지 저하는 원인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보는 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교쌤은 항시 여러분과 사주를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로 항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사주 보는 법의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이나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안내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